몇 주간을 통틀어서 우리 특강 빼고 매주마다 우리 강정 교수님이 여러분들을 기초적인 것부터 작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케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재현 교수님 작품 프로필을 좀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재현 지도 교수님은요, 대한민국 공감철학 포럼 대표님 계시고, 아트컬리지 주식회사 대표, 연합문화뉴스 TV 언론사 대표,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졸업, 국문학 석사, 그리고 심리학 박사, 강원일보 신춘문예 시부문 당선, 노천명 문학상 본상 수상, 마음이 주는 선물로의 실물의 시집 및 에세이집 출간, KBS 드라마 내 사랑 누굴까, 장미의 전쟁 등 OST 작사, 그리고 250여 곡 작사를 저작권 등록하셨습니다. 현재 경희대, 숙명여대, 동방문화대학원 남여전 대학교에서 강의 중입니다. 강재현 지도교수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온전한 내 편. 세상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중에 온전한 내 편이 되어줄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더없이 감사한 일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믿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행동을 해도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 어떤 실수를 해도 다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온 세상이 되어 마음에 선한 씨앗을 심어주고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는 사이 한 사람의 인연은 어느새 절대자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한 사람의 우주를 밝힐 수 있는 존재자. 결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우주에 불을 밝혀 두세요. 서로의 빛이 통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만 온전한 내 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시인 작사가 강재현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러 오는 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얼만큼 행복한 사람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반문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만큼 행복한 사람들일까 라고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옵니다. 그럴 때 정답을 하나 찾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수 있을 만큼만 우리가 건강하고, 그쵸? 이 자리에 올 수 있을 만큼만 마음이 넉넉하고 열정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저는 진심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 한 번만 주십시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멀리 진영에서 오시고 또 어디서 오셨죠? 굉장히 멀리서 오시는데 강원도에서
거제도, 진영, 이 작사 아카데미가 이제 5기가 될 동안 사실은 영천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만큼 우리는 목마른 상태예요. 뭔가 우리의 열정을 다 뿜어낼 수 있을 때 저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 아까운 시간에 무엇을 더 전달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끊임없는 고민을 하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아깝지 않은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제 시집은 교보문고에 가면 7권의 시집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해 드렸는데 시인으로서 7권의 시집을 냈는데 평생 번 돈이 몇백만 원이 안 됩니다. 시를 써서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여고 시절에 소년 시절에 다 문학소년이었을 거예요. 저기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죠? 라디오에 글 열심히 써서 보냈던 적이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런 열정이 있는 분들이신데 뭔가 아쉬운 거 하나 있어요. 딱 매듭을 짓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저보다도 더 감성이 풍부한데 여러분들만의 딱 매듭을 짓지 못했다는 거, 그거를 이번 학기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 한 권을 가져왔어요. 제가 마지막 쓴 시집은 마음이 주는 선물이었고요. 내가 썼던 모든 시들을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늘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책으로 만들 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서 오시죠. 그리고 여기 달력 한 번만 봐주세요. 달력을 제가 전해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조금 이따 드릴게요. 2026년 달력입니다. 작사 아카데미 1기, 2기, 3기 분들이 모여서 작년에 모두 다 하지는 못하셨어요. 왜냐면 그래도 이 총 500권의 작품집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거를 작곡가분들에게 다 전달해 드렸어요. 작곡가분들이 책상 위에 이걸 놓고 그분들의 시를 보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둔 작사집입니다. 여러분들, 요번에는요, 2027년 달력은 4기 여러분들과 5기 여러분들 중에 잘 쓰신 내용들을 모아서 12편을 모아서 12달 달력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들 꼭 도전해 주세요. 이렇게 한 편이라도 내 시가, 내 작사집곡가, 그 작사가 이렇게 달력으로 나와 있을 때 이 달력 누구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으세요? 누구에게? 가족에게. 그죠? 나 여태 공부하러 다녔어. 근데 이런 곡이 나왔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분들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작사 아카데미를 졸업하셨고요. 실제로 1기 분들 중에서 녹음을 하고 계신 분이 2분이 계세요. 그리고 2기 분은 발표한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제가 1기에서 2기에서 잘하셨던 분들의 가사를 모아서 유튜브로 만들어 드렸어요. 오늘 들려드릴게요. 유튜브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공개를 해드리면서 유튜브로 만들어 드렸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요, 참 독특한 분들이 많이 오세요. 보통 분들이 안 오세요. 이 자리에는. 그래서 다른 강의를 참 많이 가는데 다른 강의를 갈 때보다 훨씬 더 제가 긴장을 많이 해요. 강의만 30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올 때는 저 각오가 남달라야 합니다. 대학생 아이들 가르치는 건 게임도 안 되게 어려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저보다도 선생님들의 인생은 이미 강의록이야, 강의록. 선생님들의 삶 자체가 이미 강의를 뛰어넘은 수준을 갖고 계셔요.
여기 아까 말씀 세 번 해주셨죠? 이분들의 삶을 제가 어떻게 감히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작사는 인생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일기장에 일기를 써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일기 써놓은 거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죠. 여고 시절에 시 써놓은 거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작사 한 편을 해놓으면요, 그 작사가 평생 남아있어요. 4, 5, 70년까지 저작권이 보장됩니다. 그렇다면 꼭 해놔야 될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놀러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수일의 빨간 장미를 전달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장미꽃 한 상미를 받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거, 내 마음속에 있는 글을 짧아도 괜찮아요. 카톡 한 줄로 남겨만 주시면 그게 노래가 될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반드시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썼을 때 저 선생님이 나를 위해서 작사를 해줄 수 있고, 어떻게 썼을 때 작곡을 해줄까? 여러분들에게 작사해서 그걸 AI 작곡으로 만드는 방법을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 앱을 깔아서 놀이를 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럼 내가 가사를 썼는데 AI가 작곡할 수 없으면 그건 망한 작곡이 되는 거예요. AI는 아무리 못 썼어도 막 작곡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근데 가다가 딴 일로 막 새는 걸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거를 걸러내는 작업을 통해서 그걸 신상호 작곡가님, 또 정김송 작곡가님, 김현우 작곡가님, 여기 오시는 모든 작곡가님 만날 때마다, 개동균 작곡가님까지 만날 때마다 잘된 작곡을, 작사를 한 편씩 전해드릴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노래가 인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계세요. 노래가 인생이라고 하셨어요. 평생 노래만 하신 분도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쓴 내 가사를 그 훌륭한 작곡가님들을 만나서 노래를 만들 수 있는 거, 그거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일 먼저는 AI로 먼저 작곡을 해드리면 쉽게 접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녹음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런 선생님 참 잘 만났다, 그죠? 박수 한 번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되게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온다고 그랬잖아요. 뛰는 가슴, 그게 남들보다 좀 더 감수성이 남들보다 좀 풍부하기 때문에 작사가가 되었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책을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강재현 시인의 행복한 작사, 그 중에서 시처럼 음악처럼이라는 그게 작사집이에요. 이번에 이 작사집을 이범희 선생님, 그러니까 이범희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나리자, 조용필의 모나리자, 또 이용의 잊혀진 계절 등을 작곡하신 분에게 저 책이 지금 가사가 3편이 작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습작을 해서 그걸 꼭 책으로 남겨놓는 걸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드렸고요. 자, 첫 번째 이제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 해야 될 게 요거 밑줄짝 좀 해볼게요. 거기 3페이지 있을 거예요. 나눠드린 책 중에 3페이지에 노랫말의 주제를 파악하라. 자,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노랫말을 쓰려고 했을 때 노랫말의 주제를 파악해야만 글이 써질 수 있을 텐데요. 모든 글에는 내가 어떤 주제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주제는 혹시 없나요? 찾으셨나요? 네. 밑줄짝 한번 해볼게요. 주제는 곡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곡 전체를 관통하는 그야말로 중심이 되는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쓸까?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쓸까? 누군가를 위로하는 글을 쓸까?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글을 쓸까?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리움이라는 주제를 쓸까? 내 마음속에 먼저 정해보는 거예요. 사랑은 돈보다 좋다. 이런 노래 혹시 기억하세요? 사랑은 돈보다 좋다. 이 노래가 한 방에 딱 오거든요. 사랑도 사랑인데 사랑을 쓸 때 뻔한 사랑 아니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오늘도 못 잊어서 밤잠을 못 자고 구구절절 쓰면 일기가 돼요. 수필이 돼요. 그 사람이 그리워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직설적으로 쓰는 노래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그런데 사랑은 돈보다 좋다. 얼마나 좋다? 돈보다 좋다. 사실은 돈이 더 좋지 않았나요? 저 요즘 가끔 보면 선물이 돼가지고 돈이 더 좋은데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속의 정서는 그래도 가슴을 후벼 파는 그 돈보다 좋다라고 하는 그 주제 하나가 얘를 딱 끌어내는 거예요. 이런 주제를 찾아줄수록 여러분들은 반드시 좋은 작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종이약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종이약 몇 만을 접어야 했는데요. 1000번을 접어야만 마음을 전할 수 있다는 종이약. 그 종이약은 여러분들 혹시 여고 시절에 종이약 접어본 적 있으세요? 네. 있죠. 딱이에요. 딱 한 60년대생들? 그렇죠? 딱 그 시대에 종이약 안 접어본 소녀가 없었고 종이약 받아보셨죠? 선생님 받아보셨죠? 이따만한 하얀 병에 그 종이약 그 당시에 문화였거든요. 1000번을 접어야만 마음이 전달된다는. 아! 저기 선생님은 안 접어봤을 것 같아. 너무 젊으셔서. 네. 아 70년대생은 모를 텐데. 70년대생들은 모르는 얘기예요, 이런 건. 자, 그렇게 해서 그 종이약이라는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데이트를 쳤던 거예요. 그러면 요즘의 문화에는 그 당시에 1960년대, 70년대 생들이 살아가던 80년대는 종이약이 그렇게 데이트였는데 요즘 청소년들은 뭘 사랑하게 될까요? 카톡 많이 오죠? 카톡 소리 하나에 여러분들도 카톡 매일 받잖아요. 근데 카톡 노래가 있나요, 없나요? 오늘의 주제 한번 써보세요. 카톡 옛날에는 손편지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죠? 손편지 써야 아름답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카톡 메시지 하나 있는데 갑자기 저도 생각해보니까 카톡이라는 노래가 없네요. 그러면서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저도 쓰고 싶네요. 갑자기 맨 처음에 카톡 하세요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카톡 음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서 오늘도 기다려지는, 예를 들어 트로트로 오늘도 기다려지네 그 사람 메시지 막 이러면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기다려지는 그 사람의 메시지 카톡 소리에 잠 못 이루는 밤. 저 지금 금방 가사 썼어요. 이거 카톡 누군가 혹시 약간 섹시한 여자 가수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기 계시네요. 섹시한 여자 가수. 노란 옷 입고 빨간 바지 입을 수 있는 이 회장님이 그런 노래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카톡 누구나 다 종이약만큼이나 유명할 수 있는. 오늘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주제를 선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제 선정할 때 또 밑줄 짝 할게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감정이입을 해주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자, 그럼 감정이입을 어떻게 해주느냐? 예를 들어 나이트 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이랬어요. 자, 이 노래가 일약 대스타가 됐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되게 웃긴 노래예요. 나이트 클럽에서 첫사랑 그 남자를 한 40대 된 중년의 여자가 만난 거잖아요. 그럼 이 아줌마랑 이 아저씨는 나이트 클럽에 또 우연히 옛날에 만났던 그 남자를 거기서 만났는데 뭐가 그렇게 좀
심쿵한가요? 심쿵할까요? 신고 싶어야죠. 아, 그랬을까요? 딱이에요. 우리 그런 시절, 솔직히 말해서 선생님 좀 보수적이어서 그래본 적도 없을 것 같아요. 있었어요? 가봤어요? 가봤죠. 이야. 그렇게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났네 첫사랑 그 남자를. 근데 그게 서른도 선생님 작곡이에요. 저도 서른도 선생님하고 작곡을 하나 했거든요. 손편지라는 노래가 제 작사, 서른도 선생님 작곡이에요. 손편지, 일민의 손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 가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세요? 우연히. 제목이 우연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해서 일약 대스타가 된 가수가 된 거죠. 근데 그러면 내용 좀 보세요. 개인적 경험으로 감정이입이 쉬운 소재를 선택한 사례가 되는 거예요.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던 그 남자 함께 춤을 추었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남자가 나를 보고 우는 거예요. 미안한 일이 있었나 봐요. 이 모든 게 감정이입이에요.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쓰는 거죠. 감정이입으로. 그런데 함께 춤을 추다가 나에게 눈물을 흘렸어. 그 남자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했나 봐. 그래서 이 여자가 안아주면서 괜찮아 라고 얘기해줬대요. 그 내용 한번 쫙 읽어보세요. 별 스토리 없어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면 된다고, 행복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안아서 보내줬대요. 이야, 멋지다, 그죠? 그 여자도 꽤 멋지고 그 남자도 멋진데,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감정이입이 쉬운 소재를 만들어줬다. 두 번째는요, 또 즐겁게 보편적인 공감을 이루어라. 보편적인 공감은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나이에 보세요. 우리 나이에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세계전까지 다 견디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맞죠? 그렇게 견디고 오신 분들인데 지금 갑자기 20대의 풋사랑을 얘기하는 가사를 쓰면 그거 누가 불러줄 수 있을까요? 뭐 BTS한테 가사 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가사는 우리의 보편적인 정서를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머니 되게 우리 누구나 다 가슴에 아마 고향 이런 가사도 괜찮은 보편적인 정서를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데 요즘에 더 추천하고 싶은 가사가 또 있어요. 여러분, 이별이 꼭 사랑해서 헤어진 사람만 이별이든가요? 아니고 혹시 사별해 보신 분 안 계신가요? 아직은 없으신가요, 여기에는? 근데 50대의 이별은 더 아픈 거 아세요? 20대의 이별은 사실은 만났다 헤어지기도 하고 아직 젊어서 또 참이 없으니까 새로운 사람도 할 수 있는데 50대의 이별이나 60대의 이별은 정말 더 아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그 60대의 이별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이런 노래가 실제로 지금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60대의 사랑보다는 인생 노래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참 잘 살아왔다고 여러분들에게 막 박수치고 싶지 않나요?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보통 잘 살아온 분이 아니라면 이 자리에 안 오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나이에 나이트클럽도 안 가고 콜레틱도 안 가고 공부하러 여기 오신 분들은 의식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꼭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최고 경영자 과정 아시죠? 대학에서는 최고 경영자 과정이나 이런 작사 아카데미에 한번 가보세요. 이분들은 이렇게 같이 학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죠? 학으로 만났기 때문에 마음
누구보다도 순수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순수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사기꾼도 있고 꽃뱀도 있고 별별 사람이 있는데 제가 만나본 여러분들 이 작사 아카데미에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직업적인 면이 있어도 그 이유가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으로 만났기 때문에 서로를 그렇게 챙겨주고 졸업하고 나서 1기, 2기, 3기, 4기, 5기 서로 지금 모임을 갖는데요. 그 모임이 매달 이루어져요. 여기에 사기 회장님 저기 오셨네요. 사기 회장님 거기서 만난 사람들 남들 다른 데서 만나는 것보다 훨씬 순수하고 좋죠. 예, 그리고 40대도 친구가 되고요. 70대도 친구가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어디서도 만날 수 없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영광입니다. 서로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아유 여봐, 서로 눈빛만 마주쳐도 찡하고 통하잖아. 그게 바로 작사 아카데미의 매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벌써 꺼졌어. 자, 이제 또 이어볼게요. 보편적인 공감을 이어주는 거하고, 그런데 뻔한 이야기를 쓰면 뻔한 노래가 돼서 절대 뜰 수가 없어요. 거기에 밑줄짝 하나 더, 신선함과 독창성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신선함과 독창성. 나만이 쓸 수 있는, 그 사랑은 돈보다 좋다. 그 이야기처럼 신선함과 독창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흔하지 않은데 공감은 충분히 가능한. 여러분들 혹시 제일 노래방에서 18번 곡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18번 곡 뭐예요? 없어요? 모든 노래 다 좋아해. 노래는 나의 인생이니까. 그럼 선생님 제가 힌트 하나, 제목을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해보세요. 가사 딱 좋다. 벌써 나왔다. 그죠? 선생님 노래는 나의 인생. 오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깜짝 놀랐어요. 뇌졸중으로 맞나요? 식물인간을 노래는 나의 인생이라는 제가 글을 쓰고 있어요. 작사를 하고 있어요. 이미 해놓은 게 있어요. 해놓은 게 있어요. 나중에 발표한 것 여기서 발표해 주세요. 노래는 나의 인생. 벌써 이거는 드라마 제목하고 딱 맞물려서 뭔가 나올 게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살 떨리는데요. 벌써 너무 좋아서. 노래는 나의 인생. 근데 만약에 제목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뇌졸중 걸려서 식물인간 되어서 암에 걸려서 이렇게 가면 사실이기는 하지만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하지만 그런 노래가 뜰 수는 있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갈까? 참 궁금하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밑줄짝, 네 번째 밑줄짝. 장르와 분위기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걸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럼 발라드를 쓸 것인가? 힙합을 쓸 것인가? 트로트를 쓸 것인가? 그거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떠오르는 그 주제를 가지고 발라드를 써서 중년에게 가슴에 푹 눈물이 나오게 해줄까요? 노래는 나의 인생, 나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를 만약에 나이트클럽에서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맞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그 남자와의 사랑은 가사가 되는데 뇌졸중에 걸렸던 식물인간 걸렸던 그 스토리는 왜 그대로 가사가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그걸 공감하고 싶지 않아. 그죠? 좀 더 희망적인. 그러면 만약에 그거 예를 들어 그런 단어를 다 빼고 나의 아픔을
예를 들어 살아온 날이 삶이 그랬어. 저 지금 즉석에서 하는 거예요. 인생 나의 노래가 인생이니까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아프다는 거 이런 거 다 빼고 나의 노래가 그냥 인생이야. 나의 삶이 아픔이 그대로 녹아나는 인생이었어. 이렇게 그냥 애둘러서 한때 나는 나를 잃어버린 적도 있었어. 식물인간이었던 적이 있다잖아요. 근데 나는 식물인간이었어 라고 직설적으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한때는 나를 잃었던 기억 이렇게 가도 돼요. 한때는 나를 잃었던 기억. 나를 찾고 싶었던 그날의 그 아픔 이러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트로트로 가면 한때는 나를 잊었던 날도 있어 이렇게 시작해도 되고요. 한때는 나를 잊었던 날도 있어. 그게 식물인간이었던 그 기억을 그대로 죽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가사를 쓸 때 그대로 죽었다면 나는 세상을 볼 수 없겠지 라고 쓰는 것보다 그대로 눈 감았다면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예요. 그대로 눈 감았다면 나는 이 세상을 볼 수 없었겠지.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한 건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어떨까요? 괜찮다, 그죠? 지금 이 순간이 살아있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 때문이야. 당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살아있어 행복한 우리 함께하자. 아까 선생님이 그 말을 하셨거든요. 직접 하셨어요. 그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만나서 행복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가사로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노래는 나의 인생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와, 선생님의 스토리가 그대로 노래가 되네요. 노래는 교수님. 네. 노래는 그 가사에 따라서 들었거나 네. 쓴거나 맞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네. 슬픔을 표현할 수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즐거운 노래라든지 이렇게 장르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핵심적인 그걸 잘 포인트를 잡아야 좋은 노래를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벌써 다 알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 여기서 아바타야, 아바타. 여러분들의 아바타. 여러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작사가 뭔지 다 알고 계세요. 시 몇 줄은 다 써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고, 카톡 쓰실 때 보면 이미 시인이세요. 이미.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가 없다? 딱 맨 쳐놓은 게 없다. 매듭이 없다. 매듭.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매듭을 한번 만들어 보셔라. 딱 좋은 얘기죠?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작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탐색해 볼게요. 여기 이 페이지 찾으셨나요? 감정을 탐색해 볼게요. 지금 내가 가장 강하게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물어봤어요. 외롭나요? 설레이나요? 또 아니면 가슴속에 분노가 있나요? 화병이 있나요? 아니면 그리움이 있나요? 희망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가수가 딱 거기까지야. 저도 몰라요. 지금 이런 노래가 있는지도 몰라요. 너와 나 딱 거기까지야. 이러면서 트로트 노래를 만든다면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어떤 사랑에 빠졌는데 만나보니까 별로 사랑이 별로야. 그러면 끊어내야 되잖아요. 거기다 대고 이제 어떤 여자 가수가 딱 거기까지야 이런다면 매력적인 노래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자기만의 여러분의 이 감정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그리워요? 설레어요? 희망적인 노래를 쓰고 싶어요?
여기다 메모 한 번만 써보세요. 메모.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있을까? 저 잠깐 이렇게 돌아볼게요. 여러분들의 메모 한 번만 해보세요. 난 지금 어떤 가사를 쓰고 싶은가? 어떤 가사를 쓰고 싶으세요? 한 번만 살짝 가볼게요. 뭐 이렇게 많은 메모를 하셨어요? 어떤 가사를 쓰고 싶냐고요? 네, 어떤 희망적인 가사를 써주고 싶으세요? 선생님, 모범 생이셔. 신나고 즐거운 인생을 사시고 싶대요. 신나고 즐거운 인생. 어떤 감정일까요? 희망에 대한 우리 이 나이 되니까 다 희망적인 설렘. 선생님 아직 소년이야. 설렘을 쓰고 싶으셔. 소년이야. 강에 대한 설렘이. 네, 좋아요. 어떤 설렘이든 그리움. 낭만적인 선생님은 벌써 딱 얼굴도 낭만적이신데 그리움을 쓰고 싶다고 하십니다. 선생님. 이렇게 70년대생 선생님은 어떤 쓰고 싶으실까? 희망, 설렘. 네, 역시 우리에게는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희망과 돌진. 그래, 돌진도 좋다, 그죠? 바램, 노사연의 바람 노래도 참 좋던데, 그죠? 선생님은 벌써 나왔어요. 선생님은 벌써 뭔가 나오고 있어요. 동해에 뜨는 태양을 쓰고 싶고요. 질경이 같은 나의 인생, 제목 되게 좋다, 그죠? 질경이 같은 나의 인생을 쓰고 싶고요. 갈바람에 대한 것도 쓰고 싶고요. 서울행 KTX. 어머, 제목 좋다, 그죠? 선생님은 약간 천재적인데 서울행 KTX 쓰고 싶대요. 타고 오셨어? 제가 KTX 타고 오면 생각하니까 이게 어디서 출발해 어디 가는 열차고 예.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 사투리라 경상도 사투리 KTX KTX인데 KTX인데 이거 갑질. 특별해요. 갑질에 대한 걸. 굉장히 특별해요. 갑질에 대한 걸 어떻게 써서 굉장히 독특한 노래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세상에. 제가 이걸 만들어가지고요. 예. 겁이 나서 못 부르겠다. 야, 갑질. 세상에 갑질하는 것들 다 까불지 마 이런 노래네요. 와, 그런 노래 독특하고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노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갑질이라는 것이 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갑질 안 한 사람이 없어요. 최고라고. 노래 갑질, 예. 정치의 갑질, 네. 국회 갑질, 예. 판사 갑질, 스승 갑질. 와. 갑질을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네. 이걸 만들어 부르니까 내가 겁이 나서 무대 못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만 만들 수 있는 노래 같아요. 제가 보기 같았어요. 선생님은 특별히 이 초록색 베레모가 뭐라고 그랬죠? 예, 저 특전사? 예. 특수부대 출신의 저 모자를 쓰고 오신 거 보니까 선생님은 갑질에 대해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격 있어요. 그러면 어떤 가수한테 주고 싶을까 되게 궁금합니다. 자,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의 오늘의 주제를 딱 정했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아까 달력 드렸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노래를 쓰신다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다른 기수는 안 그랬거든요. 한 3주 지나고 나서 벌써 답이 나오는데 이분들은 벌써 답이 나와. 신기하네요, 진짜.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나는 지금 희망적인 노래를 쓰고 싶은 날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새로운 시작. 예를 들어서 혼자 걷는 시간. 이런 거에 대해서 주제를 펼쳐내는 건데요. 메시지를 정리하는 걸 볼게요. 감정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사랑은 끝나도 기억은 남는다. 이런 노래는 없어요. 그냥 만든 거예요. 사랑은 끝나도 기억은 남는다. 또는 2절에서는
사랑은 끝나도 추억은 남는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는 나답게 살고 싶다. 아까 누군가 돌진 썼어요. 나는 나답게. 이런 주제도 되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행복해야지.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담은 그런 노래를 많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노래가 전달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키워드를 추출하는 게 중요해요. 키워드.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핵심 단어들을 쓰는데요. 자, 아까 서울행 KTX? 제목이 서울행 KTX. 어디서 출발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뭐 이렇게 부산에서 서울까지 타고 간다. 서울행 KTX 이렇게 노래해도 어떨까요? 그런데 왜 간다? 그냥 공부하러 간다 하면 아까 말했던 뭐가 없다? 공감대가 없다. 이 늦은 나이에 사랑엔 나이도 국경도 필요 없더라. 이 나이에도 나는 서울행 KTX를 타러 간다. 누구를 만나러? 아름다운 그녀를 만나러.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또 제가 요즘에 썼던 가사 중에서 용문역이라고 해요. 저쪽 양평역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양평역 지나 서울역까지 이런 것처럼 나를 기다리던 양평역 그 소녀는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노래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억 속의 양평역 추억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부산역 되게 좋다. 부산역에서 서울역까지 KTX 내용 되게 좋아요.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또 부산 노래를 만들면요. 부산 노래들은 대부분 또 잘 떠요. 어머나 선생님 어서 오세요. 그 멀리서 지금 KTX 타고 오신 것 같아. 맞죠 선생님? KTX 타고 오셨죠? 마산에서 오셨어. 마산에서 오는 건 KTX가 아닌가? 뭐지? 호남선. 아니야. 경부선 저 경전선 있어. 거기도 KTX 있어요. 선생님 그 멀리 여행 가방 들고 1박 2일 여행 가방 들고 여기까지 와주시는 선생님을 보면서 감동을 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1시간이 다 끝났어요. 1시간 수업이 끝나고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사진도 찍고 2교시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재미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이게 가사를 쓸 때는 부산 주변도가 얘기하는 거 멀리 따로 얘기하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미국에서 써도 돼요. 괜찮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작사기를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2교시 강재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제 강의가 조금 어렵나요? 아, 그쵸. 역시 수준 있는 분들은 다르십니다. 아, 정말 그냥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뭐 우리가 학구파적인 논문 쓸 거 아니니까 마음 편히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아요. 다음에 또 알아들으면 되니까 그냥 노래가 삶이라는 노래가 인생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하듯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워드를 여기서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핵심 단어들을 쓸 때 마인드맵이라고 해요. 마인드맵. 나는 이별에 대한 걸 쓸 거야. 이별에 대해서 누구와 언제 어떻게 막 나열을 해내는 거예요. 키워드를 나열해 놓다 보면 거기서 그걸 모두 다 쓴다?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찾아서 쓴다.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 공동 작사 한번 해볼게요. 사랑에 대해서 떠오르는 단어 아무거나 한마디씩 생각나는 거 해주세요. 사랑에 대해서 떠올라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이별. 와, 그걸로 바로 작사가 될 수 있어. 사랑과
사랑, 이별 같이 제목을 같이 써도 괜찮아요. 또 눈물, 이별의 눈물. 또 그리움, 사랑했으면 늘 그리움이 따라와요. 야, 여기는 뭐 모범생들만 모르겠어요. 또 사랑, 이별, 그리움, 눈물 다 나왔어요. 또 뭐가요? 아픔. 또 사랑에는 근데 꼭 그게 동반되네, 그죠?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지금 사랑 나왔는데 이별, 그리움, 아픔, 눈물 모두 다 사랑의 반대말만 나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요 나온 말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 볼게요.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일까? 사랑의 반대말은 이별이었어. 이별 없는 사랑이 어디 있을까? 저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한 말들 가지고 모아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어요. 사랑에 이별 없는 사랑이 또 어디 있어? 근데 결론은 그럼 뭘로 가야 될까요? 그래서 사랑해서 이별해서 아파서 눈물 흘렸어 땡!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마지막에 뭘 넣어줄까요? 마지막에 그래도 다시 사랑이여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시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 아니겠느냐라고 가사를 써주면 노래가 될 거예요. 저 지금 원맨쇼 했다 그죠? 순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꼭 오늘부터 해야 될 게 있어요. 18번 곡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18번 곡. 지금 나 18번 곡 있어요? 라는 손 한 번만 들어요. 있는 분. 뭐 제목? 아직도 못 알아요. 아직도 못 따는 사람?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맨 처음. 오늘도 갈때 가수는 역시 오늘도 갈 때 같아 뭐 이렇게 시작해요? 네, 벌써 가수가 한마디 나와줬습니다. 자, 그 음을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 음에 맞춰서 걔랑 똑같이 쓰지 말고 걔 음에 따라서 음절수를 세어가면서 내 가사를 써보세요. 그럼 반드시 노래가 돼요. 그 음절수 맞추는 걸 제가 또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혹시 문주란에 꼭 필요합니다라는 노래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거 혹시 볼게요. 꼭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자, 거기에 다른 말이 별로 있나요? 꼭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자, 몇 글자인가 볼게요. 꼭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 소절을 다 차지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 당신 있어야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노래거든요. 그럼 내 당신 볼게요. 내 당신 있어야 두려움이 없어요. 자, 보세요. 꼭 나는 당신이 몇 글자였어요? 두 번째도 꼭 나는 당신이 똑같아요. 필요합니다. 5글자. 그러면 665. 자, 665. 그 다음에 내 당신 있어야 몇 글자? 내 당신 있어야 몇 글자? 6글자. 내 당신 있어야 6글자. 두려움이 없어요. 7글자. 5글자를 7글자로 늘렸을 뿐인데 노래가 기막히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제가 꼭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가 주제예요. 그리고 꼭 필요합니다가 제목이에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세월이 지났는데도 베스트셀러가 됐냐면 반복법. 여러분, 노래에서 많은
필요 없어요. 기억도 못해요. 우리 나이 든 가수들 특히 가수 자기 노래하다가도 까먹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하면 돼요. 꼭 나는 당신이 반복. 꼭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당신 있어야 반복. 내 당신 있어야 두려움이 없어요. 나에게 냉정한 얼굴로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가슴이 아파요. 나도 모르게 노래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노래를 못하는데 작사가로 이 노래의 포인트를 보세요. 다 필요 없어요. 내용이 많아요. 꼭 나는 당신이 필요하대요. 나에게 냉정한 얼굴로 말하지 말아달래요. 그러면 나는 가슴이 아프대요. 땡. 그리고 마지막에 또 꼭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이 노래가 지금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도 문주란이 지금 그 시대에 지금은 한 70대 됐을까요? 80대 됐을까요? 야, 그게 한 40년 전 노래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런 노래 쓰면 되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말을 많이 하고 싶어서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난 지금도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썼다 쳐요. 그럼 꼭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면 될걸.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꼭 필요합니다. 그래도 노래는 되네요. 그래 갑자기 보니까 노래는 되네요. 그런데 그 노래를 다 기억해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사를 쓰고 싶을 때 차 띄고 포 띄고 다 빼고 장구 먼 것만 딱 넣는 거예요. 자, 그게 포인트다. 자, 그 다음에 주제를 함축하는 제목을 만들어 주는데요. 아까 선생님 제목이 뭐라고요? 18번곡 제목이? 아직도 못다한 사람? 혹시 앞부분만 불러주실 분 계시나요? 18번이니까 잠시만 나와서 불러주세요. 기억이 안 나? 앞부분 기억이 안 날까? 요거로 틀면 되지 뭐. 찾으시네요. 예를 들어서 그 거리에서 아직도 너야. 지나간 계절, 잊혀진 계절,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이번 주에 내가 18번 곡이 뭔가라고 꼭 생각해서 그거를 흥얼흥얼하고 불러주세요. 왜 그러냐면 18번 곡을 부를 수 있어야 작사가가 될 수 있어요. 진짜로. 그 음만 기억하면 돼요. 그 음에 맞춰서 가사를 써버리고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노래를 딱 들으면서 혹시 나훈아의 영영 좋아하시는 분 안 계세요? 계세요? 부를 줄을 모르는. 부를 줄을 몰라요. 노래는 좋아하는데, 노래는 좋아하는데 지금 노래방 기계 안 보면 부를 수가 없어. 이러면 안 돼. 가사가 잘 그 순간에 튀어나와야 되는데 안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숙제 하나는 18번 곡을 한 곡씩 만들어 온다. 근데 그게 노래방에서 부르지 않아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생으로 부를 수도 있게 만들어 온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보너스 실습을 하나 할게요. 한 줄 가사를 쓸 건데요. 예를 들어서 너의 목소리가 아직도 내 하루를 흔들어. 이런 거는 트로트 가사일까요? 발라드 가사일까요? 너의 목소리가 아직도 내 하루를 흔들어. 이렇게 되면 트로트가 나올까요? 작곡가가 딱
발라드가 나올까요? 발라드가 나올게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저 순간 해볼게요. 너의 목소리. 자, 이게 꺼졌네요. 트로트로 한번 해볼게요. 너의 목소리가 딱 막히죠. 아직도 나의 자, 트로트랑 발라드는 음절 구조가 달라요. 그걸 가르쳐 드릴 거예요. 나 트로트 하고 싶어요. 이거. 너의 목소리가 어쩌라고 그 다음에. 그죠? 트로트는 만약 너의 목소리가 내 가슴을 울리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길어버리는 거야. 근데 발라드로 너의 목소리가 나 아직도 나의 하루를 흔들어주네. 이렇게 만들어야 발라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가사를 쓰면서 발라드로 쓸 것인지 트로트로 쓸 것인지 아니면 락으로 쓸 것인지 그래서 말로 해보는 거야 스스로.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18번 곡이 필요하다. 내가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는 곡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못다한 사랑을 부를 줄 아는 저 선생님은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마음이 청년이야. 그러니까 그죠? 선생님 그죠? 60년대생이 아닐 수도 있어. 58년 개띠일 수도 있어. 아닌가요? 63년생 토끼띠인가요? 아니에요. 뱀띠. 뱀띠. 64년생 65년. 65년 뱀띠. 아, 그렇지. 아직도 못다한 사랑을 좀 할 정도면 그 정도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아직도 마음이 청춘이시란 얘기야. 또 18번 곡 노래 한번 제목 말할 수 있는 분 안 계세요? 선생님 18번 곡 뭐예요? 저는 그 옛날에 조용남 노래를 많이 했어요. 조용남의 조약돌? 지금 노래도 많이 하고. 조용남의 조약돌은 아닌 틀렸나 본데. 지금 조용남의 지금. 그러면 이 선생님은 음악성이 굉장히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조용남의 지금을 부를 수 있는 정도면 음악성이 남다른 분이시겠네요. 그럼 지금도 그런 가사가 더 좋으시죠? 꽁짝꽁짝꽁짝 이런 그 가사보다. 그랬어요. 예, 그죠? 아직도. 자,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제가 다음 주에 뭐 해드린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단체 카톡에 지금부터 잘 썼다 못 썼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오기 단톡에 가사를 써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쓰면 반칙이에요. 그죠? 처음부터 잘 쓰면 가르친 보람이 없잖아요. 처음에 대충 못 써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제가 고쳐서 곡을 만들었는데 잘 나온 사람께 있으면 그걸 동영상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이번 주 숙제예요. 그냥 옛날에 써놨던 가사를 그냥 올려주셔도 돼요. 그걸 제가 곡으로 만들어서 잘 된 거 있으면 곡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 표본으로 또 일기 선배님이 쓰셨던 곡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한번 참고로 그걸 해주세요. 자, 좋은 글의 요건은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다독, 다작, 다상면. 많이 읽어본 사람이 많이 쓸 수 있고 많이 써본 사람이 좋은 글을 쓸 수 있고 많이 생각해본 사람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18번 곡을 따라서 써보는 거예요. 그걸 자, 필사라고 합니다. 필사. 남의 글을 필사해보면서 예를 들어서 남의 글을 필사하다 보면 그 리듬이 생기게 돼요. 그 리듬을 어떻게 따라서 쓸 것인지 한번 그럼 이걸로 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작사가님이잖아요. 신상호 작곡가 선생님은 원래 데뷔를 작사가로 하셨어요. 애정의 조건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세요. 음대를 나오셨을까요? 신상호 작곡가님이? 안 나오셨을 거예요. 그럼 국문과를 나오셨을까요? 안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작사, 작곡을 하셨는데 사랑은 잠시 내게 머물다. 요거 보세요. 사랑은 잠시 내게 머물다. 몇 글자 몇 글자로 이루어졌나요? 5글자, 5글자. 넘어가지 않아요. 10글자를 넘어가지 않아요. 사랑은 잠시 내게 머물다. 말없이 떠나버리고 몇 글자? 3글자, 5글자. 한 소절을 만드는데 5글자, 5글자, 3글자, 5글자면 충분하다. 밀려오는 시련 속에 서 있어도 몇 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 이걸 따라서 써보는 거고요. 나는 울지 못하는 작은 새. 몇 글자? 4글자, 3글자, 3글자. 이렇게 해서 리듬을 만들어가면서 쓰는 연습을 해보셔라. 그 다음에 가슴엔 언제나 겨울바람이, 가슴엔 언제나 겨울바람이 싸늘히 불어와도. 자, 7빛깔 무지개를 쫓아가는 몇 글자씩이에요? 4글자, 4글자, 4글자. 나는 꿈을 꾸는 작은 새. 자, 4글자, 5글자인데 노래가 다 끝났어요. 자, 여기서 전체적인 노래는 다 끝난 거예요. 자, 사랑은 잠시 내게 머물다. 말없이 떠나버리고 밀려오는 시련 속에 서 있어도 나는 울지 못하는 작은 새. 여기 밑줄자. 이 노래가 뜰 수 있었던 포인트는 나를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시켜줬나요? 나는 울지 못하는 막 사람이야. 난 너 때문에 울지 못해 죽을 것 같아. 이런 글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근데 이 노래는 명곡이 되었다. 나는 누구에게 비유했어요? 울지 못하는 작은 새의 비유법을 써줬다. 밑줄짝하고 비유법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비유법을 쓰는 연습이 필요하다. 여러분 오늘 가사를 쓰실 때 여러 말을 쓰실 때 그때 하나 나는 어떤 비유법을 썼나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때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쓰지 마세요. 오늘은 그냥 내 마음 그대로 쓰셔도 돼요. 다음 주에 비유법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7. 자, 가슴엔 언제나 겨울바람이. 여러분 내 가슴에 지금 슬픔이 왔어. 그래서 나는 슬퍼요 라고 노래해도 좋지만 그런 노래는 막상 대작이 되지 못해요. 대작이 나는 슬퍼요, 나 아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노래는 노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가슴엔 언제나 겨울바람이. 참 너무 감동이다, 그죠? 가슴에 언제나 겨울바람이 싸늘히 불어온대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작사가가 되면 됩니다. 7빛깔 무지개를 쫓아가는 나는 꿈을 꾸는 작은 새. 자, 여기서 나는 울지 못하는 작은 새, 나는 꿈을 꾸는 작은 새. 반복법을 꼭 썼다. 자, 비유법과 반복법을 꼭 쓴다. 노래 작사해야 되는 비유법과 반복법이 생명이다. 아까 문주란 노래도 그냥 맨 처음에 꼭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딱 써줄 때도 반복법 때문에 그 노래가 살았다. 그래서 노래는 되게 웃겨요. 뜯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막 그래서 멋있게 쓰려고 막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셨죠? 자, 때로는
그리운 마음에 쓸쓸히 눈물 짓지만 아까 우리 사랑했어요. 사랑 나오면 그리움이 나와요. 이별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다 나왔네요. 그죠? 애정의 조건에는요. 때로는 그리운 마음에 쓸쓸히 눈물 짓지만 그리움과 눈물 다 나와버렸네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그 그리움과 눈물이 여기 다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게 바로 명곡이 되는 거예요. 자, 때로는 추억에 젖어 쓸쓸히 웃음 짓지만 사랑은 너무 아파요. 아까 어떤 분이 사랑 생각하면 뭐가 생각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아픔 나왔네요. 사랑은 너무 아파요. 나왔어요. 사랑은 너무 미워요. 사랑에는 이별이, 미움이, 아픔이 있더라. 내 작은 몸짓으로 어쩔 수 없는 여기서 반복과 사랑의 조건은. 근데 이게 왜 제목이 애정의 조건이 됐느냐? 드라마 제목 때문에 애정의 조건이 됐더라. 이렇게 해서 애정의 조건이 그렇게 명곡이 될 수 있었고, 최유나 맞죠? 최유나 씨가 불렀는데 이미 30년 전 됐을 거예요. 25년 전에 불렀던 그 노래가 지금도 노래방에서는 이렇게 불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자, 노래 부를 때는 그냥 무심코 불렀던 이 노래들이 사랑은 잠시 내게 머물다 말없이 떠나버리고 이렇게 흥얼거렸던 노래가 이렇게 명곡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몇 줄인가 볼게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겨우 12줄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행에, 이걸 행이라고 해요. 한 행에 10글자를 많이 넘지 않는 게 좋아요. 12글자를 넘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한 행에 12글자, 그렇게 해서 12줄이면 충분하다. 더 길게 쓰려고 노력하지 마라. 오늘은 그게 키포인트가 됩니다. 자, 제가 유튜브 하나만 틀어드릴게요. 강재현 작사곡이고 박서준이 불렀습니다. 노래 괜찮아요? 제가 쓴 작사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노래인데 이런 가수가 이렇게 부를 때는 어떤 감성이 터치가 되나 봐주세요. 사랑이여 제발 떠나지 마주세요. 하늘이여 제발 이 사랑을 지켜주세요. 너무나도 더 많이 사랑한 사람, 날 위해 기도한 사람, 이 사랑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이 사랑을 지켜주세요. 가슴에 있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하늘이여 제발 들어주세요. 이 사랑을 지켜주세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1절만 들을게요. 제가 저 노래를 쓸 때는 지금부터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10년 전에 쓴 노래가 이제서야 오래돼서야나 이렇게 TV에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시인으로 7권의 시집을 썼는데 단 몇백만 원이 저작권의 전부라고. 그러면 저희 엄마가 저를 키우실 때 시인은 배고프다. 그냥 여기 선생님처럼 아까 저 단단하다. 절대 하지 마라. 그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감성 성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를 썼는데 어느 날 30살이 되었을 때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그 다음부터 작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작사를 접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쓴 작사가 250곡이 됐어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면 한 25곡, 25곡 정도의 작사가가 나왔는데 그 정도만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대대손손 전해질 수 있는 저작권이 나와요. 그래서 250만 원에서 지금은 저렇게 TV에 나오니까 300만 원의 저작권이 나오는 작사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배운 거 썼어요. 에이, 내가 이 나이에 써서 뭐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썼는데 그게 우연한 기회에 한 곡이 TV에 나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지금 6학년이시잖아요. 그죠? 5학년, 6학년이 모여 계신데 6학년에 써놓은 그게 100세 시대에 90대에 엄청난 폭발적인 부가가치를 일으켜 세워줄 수도 있어요. 일본의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작가는요, 98세에 첫 시집을 냈어요. 근데 102세에 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160만 부의 책이 팔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98세 되려면 아직도 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 인간 승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면 안 쓸 이유가 없죠. 제 말이 산 증인이에요.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간증인, 간증. 제가 정말 이 나이에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남들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성격도 못 되고, 그러면 이 나이에 남들이 어디서 월급 받는 거 아쉽지 않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30년 후를 한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 단 하루도 아까워요. 꼭 해주세요.
보세요. 선생님도 신곡 낼 때 꼭 선생님 이름으로 이제 내시는 거예요. 도와드릴게요. 신우철님도 제 가사로 지금 연습할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처럼 자 노래 지금 나 좀 노래 좀 할 줄 아신다는 분 계시나요? 나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목소리 하나 남겨놓는다 이런 목표를 하세요. 저도 노래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제 작사를 해서 제 녹음을 해가지고 남겨놨어요.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목표를 하나를 정하시고 이번 학기에 여기 달력에 하나 글을 써서 작곡가 500명에게 전달한다라는 목표 하나 정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작사한 거 한국은 내가 녹음한다. 도와드릴게요. AI 통해서 도와드리면 우리 김용섭 작곡가님 여기 계시거든요. 우리 사무총장님이 또 교육자시니까 곡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쓴 거 함께 만들어 드릴 분이에요. 작곡가로. 또 하나 목표를 내가 만든 작사를 조금 더 노래하는 분들, 저기 노래하는 분들 많으세요. 우리 정효주 가수님도 가수시잖아요. 자, 그럴 때 좀 더 빠른 방법 알려드릴게요. 나는 이걸 써가지고 처음부터 돈을 벌어야지. 이러면 잘 안 돼요. 이상해요, 그게. 돈 번다고 생각하면 노래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작사를 했는데 그 작사가 너무 좋아서 가수가 붙어야 그게 제대로 된 노래가 되더라고요. 저도 아까 이런 노래들 그냥 혼자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사랑을 했던 사람이 아프면 어떡하나 걱정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여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 그대로 가사를 썼는데 그게 노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에 이걸 써가지고 내가 진짜 돈 버는 가사를 써야지 그랬으면 이 가사가 안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가사를 쓰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또 오늘의 주제 아까 다 정하셨죠? 오늘의 주제 하나씩 다 정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또 좋은 자료 하나를 딱 만들어 왔어요. 자, 선생님하고 나하고 요번에 통했나 봐요. 노래는 나의 인생이라고 제목을 썼고 가사를 만들고 다음 주에 발표해 주세요. 꼭이요. 잊지 마시고 여기 와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주실 때, 자, 저는 오늘 뭐라고 써왔냐면 요거 같이 한 번만 읽어주세요. 내 삶을 노래로 쓰는 거. 오늘의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 자체가 노래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 자체가 가사예요. 그 노랫말을 어떻게 글로 쓰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왜 작사를 해야 할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아까 그랬죠. 나의 경험을, 나의 이야기를 글로 쓰는 연습이 첫 번째다. 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다른 데서 데려오려고 하면 내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중요했던 경험이 예를 들어서 혹시 난 태어나자마자부터 부잣집 딸이었다 아니고 나는 정말 가난하게 시작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분 계신가요? 나는 결혼도 가난하게 시작했다 그런 분 계신가요? 네. 계시죠? 근데 가난한 날의 행복 이런 주제로 한번 글을 써보면 할까요?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였던가?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였던가? 이렇게 그냥 툭 던져보세요. 가난해도 행복
행복했던 그 시절 그날이었지. 그렇게 고백적으로 툭 던져보세요.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날은 언제였던가? 가난해도 행복했던 그 시절 그날이었지. 지금 돌아보면 그 시절도 참 행복했죠, 선생님. 맞아요. 그 시절에 우리는 뭐 했어요? 지금보다 그때가 나. 그때가 더 행복했어요? 가난해도 열심히 살으려고 노력했던 그 시절에 선생님 아기 낳았죠? 그때 그렇게 아기 낳고 함께 오손도손 살던 그 시절을 누구나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가사 써보세요. 누구에게나 공감을 줄 수 있는 그 가사가 명품 가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그거예요. 이 작사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60대가 대부분인데 60대 세상의 풍파를 다 견뎌온 그 풍파를 견뎌온 그 이야기를 보물창고에서 꺼내듯이 그 주제를 꺼내달라는 얘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왕년에 나 어땠어요? 왕년에 잘 안 나가본 사람이 있어요? 왕년에란 노래 있을 수 있어요. 왕년에 나 한때 잘 나가봤다 이러면서 트로트 만드는 거죠. 나 한때 잘 나가봤다. 왕년에 나도 한몫했다. 저 지금 이런 노래 없어요. 그냥 불러보는 거예요. 혼자. 자, 왕년에 누구나 그런 말 하고 싶잖아요. 그런 말 누구나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툭 던져서 해보시는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세련된 단어 막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시예요, 시. 낭만적인 단어 막 나열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예요. 괜찮아.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자기 고백을 그냥 툭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서 인생에 대한 얘기 쓰고 싶다면 내 인생 뒤돌아보면 후회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후회하는 날 있어요. 그죠? 뒤돌아보면 후회할 날 얼마나 많았나. 그냥 쭉 던져주세요. 뒤돌아보면 후회할 날 얼마나 많았나. 근데 그걸로 끝나면 노래가 된다? 안 된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그러나, 그죠? 그러나 나는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아까 희망 쓰고 싶다 그랬잖아요. 희망적인 단어 쓰고 싶잖아요. 그럼 후회할 날 너무나 많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이제 남은 인생 후회 없이 살아가련다. 그 누구도 막지 마라. 그 누구도 태클 걸지 마라. 이런 거 그냥 주저리 써내란 말이에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시간 다 지나가고 나면 집에 가다 보면 내가 뭔 얘기했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우리지만 그지만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그냥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고백한다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오늘 카톡 숙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가사에 잘못 들어서. 그냥 고백하는 마음. 나 제목이 고백이어도 돼요. 내 인생의 고백이어도 돼요. 함께 하자는 선생님들 가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못 가게 막 막고 있는 것 같다. 그죠? 자, 이제 금방 끝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사는 사실 특별한 재능이 필요 없어요. 시인처럼 막 멋진 글을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일기장 그대로 메모만 해서 주시면 그거 자르는 연습을 시켜드릴게요. 가사로 자르는 연습. 그리고 제가 다음 주 딱 한 명만 정할 거예요. 노래 만들어 드릴 거예요. 반드시 AI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핸드폰을 가져오실 때요. 부탁이 있어요. 핸드폰에 배터리를 꽉 채워 오셔야 돼요. 하다가 실패하면 안 되니까 핸드폰에 배터리를 꽉 채워 오시면 제가 거기에서 가사 쓰는 방법, 그걸로 노래 만드는 방법, 앱을 깔아드릴 거예요. 앱을 깔아드릴 거니까 그 앱을 활용해서 글 쓰는 연습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20분이에요. 끝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건데요. 사기 회장님이 5기 후배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
대접을 하시러 일부러 달려와 주셨습니다. 우리 정효진 회장님 큰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오기도 이제 회장님을 만들게 될 것이고 회장님, 부회장님, 총무님 다 만들어서 1, 2, 3, 4, 5기가 함께 만나면 100명이 넘어요. 얼마나 멋진 우리 원회가 결성될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